내가 약을 어느 정도 개수를 늘려봤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면 약제를 바꾸셨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 효과는 드실 때만 이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게 좀 불편하다, 아니면 약을 드시면서도 개선의 폭이 좀 원하는 데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불만족스럽다,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석이 생긴다든가, 뭐 피가 난다든가, 뭐 신장 기능이 소실될 정도로 잔뇨가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수술하시는 거는 절대적인 적응증,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불편하다, 나는 약 먹기 싫다, 이런 것들도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재밌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은 뭐냐면, 수술을 내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에 좀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기다렸다 하자,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이제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이긴 하지만, 수술을 나중에 진행하는 분들과 초기부터 진행하는 분들에서 결과값이 좀 다르더라. 실제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소변 속도에 있어서 한 4.7 정도 차이가 나는 분들이 이제 좀 지연돼서 하시는 분들, 8.7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좀 초반에 하신 분들, 그러니까 수술을 조금 일찍 하신 분들이 수술 이후의 결과도 더 좋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이나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돼서 나는 전립선 크기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약을 드셨는데 효과가 없어서 약의 개수만 늘려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약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난다고 약효가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2가지 약을 병용해서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약을 어느 정도 개수를 늘려봤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면 약제를 바꾸셨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전립선의 모양과 구조가 좀 특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절제식 방식을 비절제식 방식보다는 먼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식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비절제식 방식보다 꼭 부작용 합병증이 더 많은 것도 아니라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내원하시는 분 중에 가장 좀 안타까운 경우가, 그냥 약 먹으니까 초반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먹었다 라고 하시는데, 와서 검사해보니까 갑자기 거대 전립선이야,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으시고, 방광이 거의 이제 펌프 기능이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배뇨근 저활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방광 변성이 진행됐을 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셔서, 이런 분들은 꼭 좀 이런 걸 다 평가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